안녕하세요. 여러 힐링을 즐기고 있는 미나유입니다. 여러분, 꾸미기 좋아하시죠? 오늘은 여러 꾸미기를 즐겨본 제가 본격 꾸미기 비교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오동수 꾸미기와 포코피아 꾸미기, 두근두근 타운 꾸미기를 각각 비교해볼 예정인데요. 세상엔 정말 꾸미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갓게임들이 차고 넘치죠. 이 게임은 왜 없어요? 저 게임은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안 해봤습니다. 오늘은 철저하게 제가 직접 땀 흘리고 직접 예쁘게 꾸며보고 직접 고통받아본 3가지 게임만 엄선해서 꾸미기 전격 비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제가 누굽니까? 이 채널의 근본, 뼛속은 모동숲이 자리 잡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준점을 모동숲으로 잡고 다른 게임들이 얼마나 더 매운지 혹은 얼마나 더 달달한지 제 주관 200%를 담아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타자, 제 마음속의 게임 고향 모동숲부터 시작합니다. 이번에 꾸미기 비교 영상을 위해 모동숲으로는 3.0 업데이트로 새롭게 열린 꿈성 꾸미기를 해보았습니다. 광기의 노동으로 자리 잡은 저, 이번에 꿈성 꾸미기 하다가 은퇴할 뻔했습니다. 너무 편해서요. 원래 본성 꾸미기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본성 꾸미기? 그건 힐링이 아니라 사실상 수행에 가깝죠. 하루 가구 주문 5개 제한 때문에 가구 주문에만 며칠을 보내야 하고 레시피 가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재료들을 갈아 넣었어야 했습니까? 하지만 꿈성 꾸미기 클릭 한 번에 가구가 뿅! 주문 걱정 제로! 재료 걱정도 제로! 순간 나 이때 동안 뭐 한 거지? 싶으면서도 입가에는 미소가 계속 번지더라고요. 이게 문명의 맛인가 싶었습니다. 이 꿈섬에는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특이한 시스템이 하나 있습니다. 일명 꿈섬 한정 일회성 만지작. 꿈섬은 본섬에서 내가 한 번이라도 쥐어본 템만 쓸 수 있는데요. 근데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이템이라도 다른 사람이 바닥에 퇴! 하고 뱉어준 걸 제가 줍기만 한다면 그 꿈섬에 머무는 동안은 아이템을 무한 복사해서 배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회성이라서 잠에서 깨어났다가 다시 그 꿈섬에 들어가면 배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시라. 이미 배치해둔 아이템들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즉 일단 한번 만지작해서 깔아두면 무한으로 쓸 수 있다 이겁니다. 다음에 다시 들어갔을 때 수정을 하고 싶다? 그럼 또 만지작하면 되는 거죠. 제가 나름 노동 유튜버라고 필요한 아이템이라도 솜에 넣기는 생일 때 말고 받지 않겠다 라고 선언했었는데요. 근데 꿈섬은 아까 말한 만지작 시스템으로 아이템을 주어도 상대방 물건이 안 사라지잖아요. 이건 솜에 넣기가 아니라 데이터 공유입니다. 덕분에 양심의 가책 없이 민들레분께 넉넉하게 아이템들 받았습니다. 역시 남이 주는 게 제일 짜릿합니다. 심지어 이번에 중형 사이즈 꿈섬을 한번 꾸며봤거든요. 본섬 크기와 똑같은 대형섬에서 조금 작은 거니 그래도 좀 오래 걸리겠지 싶었는데 생각보다 금방 뚝딱 완성하더라고요. 4시간 동안 꾸미기를 진행했는데 벌써 반절을 다 꾸몄습니다. 가볍고 기분 좋게 꾸미고 싶은 분들한테 딱이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안타까운 점도 확실했어요. 꿈섬은 딱 3개만 오픈할 수 있는 데다가 결정적으로 꿈번지 등록이 안 됩니다. 즉 제가 직접 꿈속에서 초대하지 않으면 민들레분들이 자유롭게 구경 오실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고생해서 꾸민 걸 민들레분들이 보려면 제가 직접 침대에서 마중 가야 합니다. 시한부 섬 같은 느낌? 금방 사라질 것 같은 신기루 같은 느낌? 결국 역시 나는 땀 흘려갖고 내 본섬이 최고구나, 고생을 해야 정이 드는구나 라는 변태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동숲 꾸미기 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중의 핵심, 마이 디자인 시스템입니다. 가구만 툭툭 놓는 거랑 바닥이 예쁘고 화려한 길 깔아주는 거랑 차원이 다르잖아요. 마이 디자인은 그야말로 꾸미기 전후가 성형 수준으로 확연히 티가 나는 마법입니다. 저처럼 마이 디자인에 똥손인 사람도 금손 유저분들이 그려놓으신 마이 디자인을 줍줍할 수 있습니다. 센스있게 잘 고르기만 해도 순식간에 섬 꾸미기 장인 소리를 들을 수 있죠. 한마디로 잘만 선택하면 꾸미기 난이도가 이지 모드로 변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이 예쁜 마이 디자인들을 다운받으려면 닌텐도 온라인 유료 가입이 필수입니다. 게임을 샀는데 또 돈을 내려니 부담될 수 있죠. 그래도 요즘에는 기본 마이 디자인으로만 꾸미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기본 템만으로 감성있게 꾸미는 분들을 보면 와, 그게 진짜 찐 광기, 아니 찐 실력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유료의 맛에 길들여져 있어서 금손마디를 포기 못하겠지만 말이죠. 이렇게 모동숲을 뒤로 하고 다음으로 발을 들인 곳은 바로 포켓몬 포코피아입니다. 여러분, 저 포코피아 꾸미기 해야겠다 마음 먹고 나서 모니터 한참 쳐다봤잖아요. 동숲은 그래도 절벽 좀 깎고 폭포 좀 터뜨리고 마이 디자인 좀 발라주고 가구 좀 배치하면 와 예쁘다 소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긴 그냥 무의 상태, 제로입니다. 블록을 하나하나 쌓아서 제로부터 창조해야 해요. 처음에는 이걸 언제 다 해? 싶어서 막막함에 눈앞이 아득해졌었는데 저 광기의 노동 미나요잖아요. 제 몸 안에 노가다 DNA가 이 고통을 즐거움으로 취한하고 있더라고요. 블록을 한 땀 한 땀 쌓다 보니 완성된 결과물을 볼 때의 그 카타르시스가 동숲보다 한 500배 정도는 컸습니다. 네, 솔직히 포코피아 꾸미기 너무 재밌었어요. 자유도가 높을수록 처음엔 막막하지 또 하다 보니 이 자유도가 너무 좋더라고요. 자유도가 거의 창조주 수준인 꾸미기 시스템이라 손만 금손이라면 머릿속에 있는 온갖 화려한 아이디어들을 다 실현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포코피아에는 미친 시스템이 있었는데요. 바로 가구 복사 시스템입니다. 마음에 드는 가구를 사진 한 장 딱 찍으면 재료인 포켓메탈만 충분하다면 무한으로 복사가 가능합니다. 동숲에서 하루에 5개씩 가구 주문하고 타임슬립하고 또 가구 주문하고 타임슬립하고 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물론 이 포켓메탈 재료가 무슨 한여름에 아이스크림 마냥 녹아 없어지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뭐 어때요? 이런 가구 복사 능력이라면 포켓메탈 모으는 노동 정도는 아주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포켓메탈을 얻을 때마다 짜릿하죠. 진짜 이 시스템은 만든 사람 상 줘야 돼요. 2번 줘야 돼요. 그리고 포코피아에서 또 좋았던 점 바로 타임슬립이 엄청 편하다는 겁니다. 모동숲에서 타임슬립 하려면 데이터 저장하고 본체 날짜 바꾸고 로딩 기다리다가 또 로딩 기다리다가 하여튼 시간 소요가 엄청나잖아요. 그 습관으로 포코피아 타임슬립도 저장하고 나갔다가 들어왔었는데 포코피아 타임슬립은 종료할 필요가 없어요. 역시 우리 민들레분들이 저보다 고수시라니까요. 네, 신세계 타임슬립이 펼쳐지더라고요. 타임슬립이 진짜 빨라요. 물론 가구 주문도 없어서 타임슬립할 일도 별로 없지만요.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깊은 법. 여기 노동 강도는 진짜 말이 안 됩니다. 동숲 절벽은 삽으로 툭툭 치다 보면은 섬 전체를 기준으로 잡아도 한 반나절이면 섬을 정리할 수 있었거든요. 포코피아에서 절벽 부수기를 시작한다? 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봤을 때 최소 일주일은 연락이 두절돼야 할 겁니다. 제가 어떻게든 좀 날로 먹어보려고 찌리리 공을 불러다가 대포로 쏴서 폭파시켜 봤거든요. 근데 택도 없더라고요. 높이도 안 닿아요. 그래서 보통 다른 분들이 평지를 만들려면 대구리로 변신해서 위에서부터 한층 한층 마치 고고학자가 유물 발굴하듯이 부순다고 합니다. 전 손도 못 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타협이죠. 아니 어차피 절벽이 너무 없으면 섬이 휑하고 맛이 안 살거든요. 폭포도 좀 시원하게 떨어져 주고 절벽도 웅장하게 좀 있어줘야 꾸미기 좀 했구나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쌓인 절벽을 살려서 일부 구역만 먼저 꾸며주는 게릴라식 꾸미기를 선택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가다가는 나중에 마을 전체를 봤을 때 조화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혼돈의 카오스가 완성될 것 같긴 한데 뭐 그것도 매력이 되지 않을까요? 이 블록 노가다의 지옥! 아니 성지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이름부터 설레는 두근두근 타운입니다. 두근두근 타운 꾸미기 비교 전에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이 게임은 제가 앞에 두 게임만큼 오래 붙들고 있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그 이유는 잠시 뒤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사연과 함께 공개하겠습니다. 이 게임에서 와 이건 모든 꾸미기 게임에 도입해야 된다 라고 생각한 시스템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청사진입니다. 이때 동안 비교했던 모동숲과 포코피아 게임은 새로 꾸미기 위해서는 일단 살고 있는 마을과 섬을 다 때려 부수고 노숙자 상태에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아닙니다. 원래 살던 집은 그대로 두고 청사진이라는 가상 공간에서 미리 처음부터 끝까지 꾸며볼 수 있습니다. 중간에 저장해두고 원래 집에서 밥 먹고 잠자면서 천천히 고민해도 되는 거죠. 다 꾸미고 나서 청사진 적용 한 번이면 끝! 물론 재료나 돈이 모자라면 적용이 안 되고 가구 개수가 모자라면 가구가 실종된 채로 오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돈과 재료, 가구들을 넉넉히 모아두어야 하는 현실 고증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 시스템만큼은 정말 쾌적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오래 못했느냐? 일단 제 몸이 거부를 하더라고요. 제가 원래 3D 멀미가 좀 심한 편이거든요. 포코피아 할 때도 살짝 멀미 난다 싶었는데 두근두근 타운은 진행이 힘들 정도로 머리가 띵했습니다. 힐링하러 들어왔다가 제 달팽이관만 킬링 당했습니다. 멀미에 어떻게든 쉬었다가 다시 하고 쉬었다가 다시 하면 되죠. 이것보다 안타까웠던 것이 있는데요. 바로 자본주의의 쓴맛입니다. 이 게임은 온라인 게임이라서 노동을 위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 보면 다른 분들이
꾸며놓은 집을 다 볼 수 있거든요. 근데 현질을 하신 분들 집을 보면 와, 집이 무슨 판타지 영화에 나올 법한 성처럼 보이더라고요. 멀미 참아가면서 열심히 벽지 고르고 있었는데 옆집에서 자본의 향기가 진동하는 화려한 성을 보고 있자니 돈이 좋긴 좋구나 싶으면서 살포시 핸드폰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제가 옆집을 보고 기가 죽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현질이 전부는 아닙니다. 꼭 돈을 쓰지 않더라도 게임 내에서 차곡차곡 모은 재료들만으로도 충분히 예쁘고 현실적인 나만의 드림하우스를 완성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소박하면서도 디테일이 살아있는 현실감 넘치는 집을 짓는 게 이 게임의 진짜 묘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렇게 모동숲과 포코피아, 두근두근 타운까지 꾸미기의 진심인 게임 3종을 싹 털어봤는데 어떠셨나요? 사실 게임마다 맛이 다 달라서 뭐가 정답이라고 할 순 없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게임이든 예쁘게 꾸미려면 손가락과 등가 교환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은 이 셋 중에서 어떤 게임의 꾸미기 스타일이 가장 취향이신지 아니면 다른 꾸미기 게임 추천하고 싶으시다면 댓글을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